개항 이후 일본인의 상권 및 주거지가 형성된 부산엔 1920년대 벌써 보래관과 행관, 상생관 등 다수의 극장이 존재했는데요. 1923년 화재로 일부가 소실되자 새로운 극장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때 등장한 곳이 바로 남포동이었습니다. 1931년 영화 상설관인 소화관이 개관한 데 이어 3년 후엔 부산극장이 개관하며 남포동 극장 시대를 열어갔는데요. 당시 상영된 영화 미몽은 주인공인 애순이 돈과 육체적 욕망을 쫓는 모습을 그리며 신여성에 대한 당시의 관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일이 있어서 나가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친절하신 당신이 찾아주셔서. 그런데 남포동 극장 시대의 문을 연 부산극장은 애초 연극 전용관으로 세워졌다는데요. 부산극장은 6.25 전쟁 중엔 임시수도의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며 국정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항도 부산. 정부는 부산을 임시수도로 정했고 국회도 부산으로 내려와 있었다. 국회는 8월 5일 제2대 정부통령 선거를 실시,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함태영 후보를 각각 선출했다. 50년대 말 이후 부산극장은 국산영화 전용 상영관으로 정착하게 되는데요. 1959년에서 72년까지 단 한 편의 외국 영화도 상영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영된 맨발의 청춘은 요새 말로 대박이 난 작품이었습니다. 신성일이 입고 나온 가죽 점퍼와 흰 털 스웨터는 시장에서 물건이 없어 못 팔 정도로 불티나게 팔렸고 젊은이들에겐 한동안 트위스트 붐이 일어나기도 했죠. 웬일이십니까? 그대로 들려줘. 형님이 이 노래를 좋아하셨죠? 형님, 이별 시간 맞춰 잘 오셨는데요? 자, 들어가세요. 웬일이오? 뭐 때문에 왔죠? 작별 인사 드리러 왔어요. 작별 인사? 오늘 밤 비행기로 아빠가 계시는 태국으로 가게 됐어요. 응? 밤이 깊으면 점점 추워질 텐데. 아니에요. 이렇게 두수 오고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게 마음 편해요. 그로부터 4년 후엔 심파 멜로곡인 미워도 다시 한 번이 개봉해 또 한 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사랑했던 남자에게 배신당하고 아들마저 보내야 했던 여자 주인공의 처지는 여성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하며 열렬한 지지를 받았죠. 그런데 당시 극장은 단지 영화를 구경하는 곳 이상의 역할을 했는데요. 당시 극장에선 유명 연예인들의 리사이틀은 물론이고 자선 행사와 학예회, 건투 시합 등 각종 행사가 열리며 종합 공연장으로 활용됐습니다. 지난 7월 7일 서울국도극장에서는 200여 명의 무대 예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예인 꼴기단의 결단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여기 모인 무대 예술인들은 6.25 동란 당시 종군 위문에 나섰던 육군 군의대 출신들인데 이날 선언문을 통해서 민족문화의 역군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기에 이어서 단원들은 박정희 최고회 의장에게 인사를 드리고 서울 시가를 행진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 꼴기단은 5개반으로 편성해서 앞으로 2달 동안 전국을 순방, 재건 의욕을 북돋기 위한 위안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한편 3월 30일 부산에서는 부일 영화상 수상식이 있었는데 작품상에는 아낌없이 출연다, 감독상에는 유현목 씨, 주연 나무상에는 신영준 씨, 주연 여우상에는 이민자 씨가 각각 받았습니다. 1960년대 들어 남포동엔 제1극장, 동명극장, 부영극장과 국도극장 등이 속속 들어서며 명실공히 부산을 대표하는 극장가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합니다. 항도 부산시에 나라 위에 싸우다가 척추신경을 다친 상이용사들의 힘으로 된 문화극장이
4월 18일 개관식을 올렸습니다. 이 극장은 이 대통령 각각에서 상위 용사들의 생계를 염려하시어 마련해 주신 것으로서 앞으로 문화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남포동 극장가의 전성기는 한국 영화의 후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에 출연하기 위해서 방한 중인 중국 여배우 주리 시엔양이 국립영화 제작소를 방문했습니다. 때마침 이곳 스튜디오에서는 교육 영화를 동시 녹음으로 촬영하고 있었는데 이 광경을 본 주리 시엔양은 우리나라 영화 제작 기술 향상에 놀라움을 표명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이후엔 고교 얄개의 히트에 힘입어 하이틴 영화들이 대거 등장, 인기를 누렸고 겨울 여자 등의 성인물도 흥행에 호조를 보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성인물의 제목은 남녀 간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암시한 것이 특징이었죠. 남포동 극장들도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휴대자루에 돈을 쓸어 담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당시만 해도 극장이 많지 않았던 터라 남포동에 원정을 오는 일도 흔했죠. 표를 구하는 게 힘들어지자 암표가 들끓기도 했습니다. 극장 주변에 약 10여 명 이상의 암표상들이 150원에서 200원 정도 안매를 가하고 있는가 하면 외화의 경우 한 장에 400원까지 호가하여 3배 이상을 받는 수가 있다. 이렇게 남포동 극장가는 호황을 누렸으나 일부 관객들 사이에선 반드시 넘어야 할 난관도 있었습니다. 때론 영화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집에 도둑 든 것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당시 극장 한 편의 가격은 설렁탕 한 그릇 가격. 그 돈마저 없는 연인들은 극장 앞에 붙여놓은 영화 사진들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번성했던 남포동 극장들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복합 영화관 시대가 열리게 된 탓이죠. 한때 10여 개에 달하던 남포동 극장들은 현재 2곳만이 남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